독도를 이루는 건 눈에 보이는 동도와 서도뿐만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전 탄생한 화산섬에서 파도와 바람을 견뎌온 기암 괴석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경이로운 풍광은 이렇게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자리를 지키는 바위들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독도의 주인이 잠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4월, 갈매기가 찾아오는 봄입니다. 매년 봄이 되면 약 10,000마리의 괭이갈매기가 독도를 뒤덮습니다. 워낙 많은 갈매기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영역 다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리 싸움이 격렬한 이유는 알을 낳을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괭이갈매기는 새끼가 태어나 성체가 돼 날아갈 때까지 독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봄이 끝날 때까지 섬의 주인은 괭이갈매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봄, 바다의 주인도 따로 있는 걸까요? 지난 20년간 독도 바다를 기록해온 김동식 감독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수심이 10m에서 20m권을 좋아해요. 거기가 좀 바다 생물이 좀 다양성이 풍부하고 또 잠수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길어서. 독대는 이제 이때쯤 해조류들이 무성하게 자라죠. 특히 모자반들이 이제 크게 숲을 이루고 또 그 시기에 딱 가장 많은 물고기가 뭐 자리돔, 인상어, 망상어. 봄을 맞은 독도 바다에선 이곳에 정착해 사는 어류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중 자리돔은 이맘때 산란을 하죠. 돌틈 사이에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아마도 사흘 후면 새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도 독도 바다는 자연의 질서대로 흘러갑니다. 수중 촬영 감독은 그 속의 변화를 찾아 우리가 모르는 생태를 기록합니다. 흔히 소라게로 알려진 집게는 몸이 커지면 살던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찾아 이사합니다. 이사는 집게의 본능입니다. 집이 소중한 건 산란기인 두 줄 배도라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줄 배도라치는 보통 소라 껍데기처럼 구멍이 있는 작은 공간에 알을 낳습니다. 집을 고르는 취향이 집게와 겹치는 거죠. 그런데 눈치 없는 집게가 두 줄 배도라치의 집을 노립니다.
10cm 남짓한 작은 물고기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사력을 다해 집과 알을 지킨 두 줄 배도라치. 이 둘의 경쟁 관계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대왕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좋기 2m는 넘을 법한 압도적인 체구로 카메라 앞을 유영하는 대왕 문어. 운이 좋았습니다. 독도에서 이 대왕문을 가장 근접해서 찍은 게 이번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대왕 문어는 주로 100m 내외의 깊은 심해에 서식합니다. 산란철에만 잠시 얕은 바다로 올라오기에 마주칠 확률이 희박하죠. 긴 시간 기록해왔기에 이러한 행운도 찾아옵니다. 국내 해양연구진은 매년 독도에서 조사 활동을 벌입니다. 놔주면서 온누리호의 목적은 독도 바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갈 수 없는 심해를 탐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그 뒤로 안 가게 조심해. 사이. 가장 먼저 독도 심해에 살고 있는 해양생물 조사가 진행됩니다. 특수 카메라로 수심 수백 미터 아래 생태를 기록하는 작업.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카메라는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바닥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심 105m. 네. 수심 100m대에 도달하자 해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뿌연 모래와 드문드문 박힌 돌멩이뿐. 대왕 문어가 사는 곳이라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진은 이 황량한 바닥에서 무얼 찾으려는 걸까요? 팀장님, 이따가 저희가 그 지도 보시면은 이 중간에 두 개 표시된 데가 이게 침선이에요. 연구진의 목표는 침선, 정확히는 침선이 있는 해역입니다. 독도 바다는 최대 수심이 약 2,600m에 달합니다. 그중 연구진이 확인하려는 곳은 수심 50m에서 200m 사이. 연안 생물과 심해 생물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죠. 20여 년 전 어초로 쓰기 위해 독도 바다에 침몰시킨 두 척의 배는 바로 이 구간에 있습니다. 침선이 제 역할을 한다면 분명 그 주변에서 심해 생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발견을 위해선 기다림을 감수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는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지, 화면은 똑같이 계속 지나가지. 지금 카메라는 10m 정도 떠 있고, 뭐 있다. 배다. 오, 물고기 그래도 있네, 어초에. 그러니까 어처럼 있네. 마침내 수심 100m 해역에서 침선이 확인됐습니다. 소문으로만 존재하던 침선이 실체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배가 어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거 도화볼락 같지 않네? 좋다. 와, 근데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도와보려고 다 있을까? 이거 어초 놓은 사람들이 보면 완전 좋아하겠는데? 완전 어처다 진짜 그냥. 첫 번째 침선에 이어 두 번째 침선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40m, 높이 4m 침선의 주위로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서식지로 삼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안에선 볼 수 없는 생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저에 붙어 사는 불가사리와 무척 주동물인 해면. 그리고 긴 막대 모양의 산호까지 모두 심해 생물입니다. 일반적 수중 조사는 수심 10에서 20m 내외. 연구진은 그 너머 수심 40m까지 내려가 볼 계획입니다. (5분간의) 잠수 끝에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가지초가 있습니다. 독도바다 한가운데 기둥처럼 솟아있는 수중 암초죠. 가지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바다의 소나무라 불리는 해송입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해송이 이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암초에 붙어 사는 해면동물과 불가사리 등 연안에서 마주치기 힘든 다양한 부착 생물들이 가지초에 살고 있습니다. 연구진이 조사를 서두릅니다. 수심 40m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0분. 주어진 20분 안에 연구 가치가 있는 생물을 채집해야 하죠. 방금 잡았어요. 이쪽 이쪽 쪽이네요. 보냈었던 게 기록 안 된 정도. 해양생물 조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생물 목록에 기록돼 있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연구진은 조사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3종의 미기록종과 함께 10종의 신종을 발견한 겁니다.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생물을 독도에서 찾아낸 거죠. 또 다른 누군가가 독도 바다로 나섭니다. 한 40분 정도. 야간 잠수는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목표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죠. 가장 먼저 포착된 건 잠에 취한 물고기들입니다. 낮에 먹이 사냥을 하는 물고기들은 밤이 되면 이렇게 모자반이나 바위 틈에 기대 잠을 청합니다. 본격적인 기록을 위해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혹동굴입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진입하자마자 굴의 주인 혹돔을 발견했습니다. 몸 길이가 최대 1m에 이르는 혹돔은 독도 연안에 서식하는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보기와 달리 날쌔고 경계심 강한 혹돔은 이렇게 잠을 자는 밤 아니면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혹돔은 소라, 홍합, 성게 이런 걸 깨먹고 성장을 해가요. 독도에 갈 때마다 못 봤는데 이거는 좀 더 궁금증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직 기록하지 못한 혹돔의 생태가 수중 촬영 감독을 욕심나게 합니다. 갓 태어난 괭이갈매기 새끼들이 쉴 새 없이 울음을 내뱉습니다. 어미를 찾는 겁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는 반쯤 소화시킨 먹이를 개어내 새끼의 배를 채웁니다. 어미 갈매기들은 새끼가 다 클 때까지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어미의 임무는 거친 생태계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뿐입니다. 문어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를 지킵니다. 암컷 문어의 생은 새끼의 부화와 함께 끝이 납니다. 죽음에 다다르기 전 남은 힘을 다해 부화한 새끼를 멀리 날려보내는 것이 어미의 마지막 임무죠. 여름이 가까워질 즈음 새 생명이 독도 바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수면 아래서 또 다른 생명을 발견했습니다. 물꽃이, 때로 다니는 모습이 물에 핀 꽃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이 모여듭니다. 차분히 기회를 엿보는가 싶더니 물꼬치를 향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물꼬치는 갈매기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사냥에 성공한 어미가 불이 나게 둥지로 날아듭니다. 새끼들은 기다렸다는 듯 어미의 부리를 쪼아가며 먹이를 재촉합니다. 새끼가 먹이를 먹고 나면 어미는 다시 사냥에 나설 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독도의 생태계는 그 어느 자연보다 강인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그 덕분에 새로운 발견을 거듭할 수 있는 거겠죠.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는 올해도 그 자리에서 한반도의 아침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작은 바위섬. 그러나 이 섬이 품은 신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발견해야 할 것도, 기록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지의 여정을 이어가려 합니다.